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분하고 눈인사 나누세요. 예쁜 눈인사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저보다 못생겨서 고맙습니다. 예, 비가 가을비라 그래야 되나?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보에 의하면은 조금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죠? 11월이면 이제 가을, 겨울의 문턱에도 들어서는 계절이고, 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날씨가 참 좋아서 정말 이렇게 나들이 가기도 참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뭐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늘 요즘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실감합니다. 건강이 최고고. 항상 뭐 건강이 최고지만은 요즘은 더 그러한 시대가 됐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11월 월초불공, 또 우리가 뭐 늘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늘 용맹정진하지만은 또 월초불공 기간에는 더 용맹정진하고, 더 우리가 또 우리 시험 앞두고 공부하는 사람처럼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또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추워진다니까 보좌관 각자님들도 이제 시민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또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어깨 쭉 펴시고, 그죠? 우리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산다고 하지만 그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1, 2년 정도는 뭐 그죠? 우리가 이거보다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시련과 고난도 다 겪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련은 있더라도 내 인생에, 내 삶에 고난은 있더라도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지금 또 그렇게 그 인연을 지어가고 있고 그런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고, 벌써 우리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 정도 되면은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이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장에 갔다 오다가, 두 분이 검술이 좋은 분인데 장에 갔다 오다가 이제 거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줄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어주소 그래갖고 이제 업혔어요. 할머니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영감 나 가볍지요 물었어요. 영감이 이제 할아버지가 심술이 발동해서 이제 농을 하십니다. 농을 하시면서 엄청 가볍네. 많이 가볍죠. 많이 가볍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도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예? 양심은 눈꽃만큼도 없지. 진짜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다가 내리소고마. 그래갖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할아버지를 내가 한번 업어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업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업었어요. 업고 진짜 내가 가볍지.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영감이 이제 나 가볍지.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래? 얼굴은 철판 깔았지. 얼굴은 머리는 돌대가리지. 간땡이는 부었지. 이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말로서 우리 시련은 명중 제일 명이고 망언은 악도의 제일 계단이다. 시련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내가 해서 좋은 말, 남이 들어서 좋은 말. 우리의 반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국제시장 영화 한 마지막 엔딩 부분에 두 노부부가 하는 이야기, 그죠?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으니 그 할아버지가 노부부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쁘니까 결혼했지,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듣기는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 케이스랑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내 하는 말이 사랑하니까. 남편께서 할아버지께서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듣기는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어떤 농담, 어떤 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간에. 근데 이게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로 칭찬을 하는 것 같은 게 분명한데 그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것이 분명해요. 그죠? 분명한데도 그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어떤 그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분명히 이제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 정말 잘했더라.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럼 또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거짓말인 걸 알고서 내가 칭찬을 받는 경우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칭찬하는 경우라서 치더라도 내 뇌에서 쾌락이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 호르몬이 분비되는 영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나는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삶을 살다 보면은 이 24시간 하루의 삶 중에 부정적인 일이 많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 보통 보면은 뭐 TV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죠? 우리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우리 심당이 아니고 다른 심당 보살님 이제 이야기인데, 한 보살님이 이제 그 동생분이랑 가족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는 보살님인데, 요즘 독감 그 예방 주사 백신 이렇게 맞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죠? 잘못 이렇게 해서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보살님은 이제 연세가 지금 70이 다 됐나? 70이 다 돼가는구나. 자기는 지금 안 맞는데요. 자기는 뉴스 보니까 겁나서 못 맞겠다는 거야. 내가 몸 관리만 잘하면은 겨울 이겨낼 수 있다고. 안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생분이 맞았나 봐요. 맞았는데 오후부터 전화 연락이 안 되더래요. 밤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예방주사 맞고 나서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일찍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죠? 조카한테 전화해갖고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 집에 가봐라. 엄마 집이 나는 그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요. 왜 그것도 모르냐? 또 그 조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네 엄마한테 빨리 가봐라, 찾아봐라, 네 시어머니 찾아봐라. 또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그가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밤새 온 식구들을 다 힘들게 하고 이제 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멀리 다른 지방에 사는 친척들한테도 연락이 돼갖고 큰일 났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얘가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막 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한 12시 돼서 이제 연락이 됐대요. 그 집 이제 아들 이제 조카죠. 엄마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다들 마음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주사 맞고 피곤해갖고 전화기도 다 꺼놓고 한숨 푹 잤어요. 하루 왼종일 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 보살은. 왜?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종교님 당시에도 오탁악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오탁악세입니다. 오염돼 있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 TV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TV를 보더라도 뉴스는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어머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야, 참 무섭다. 백신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참 이렇게 두렵구나.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도 어떤 뭡니까? 거기 시청률 아니면 딱 그런 것들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극과 악, 성과 악을 극도로 대비시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음을 깊은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자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잠자리 바로 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염송을 하고 이제 자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뭐 쉽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나쁜 어떤 장면과 나쁜 소식을 접하고는 내가 그걸 정화시키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그걸 정화시키지 않으면 내 잠자리가 편치 않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긍정적으로 우리 알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일이 생긴다. 내가 뭐예요? 다시는 내가 우리 고사님한테, 우리 각자님한테, 우리 애들한테 내가 나쁜 소리 안 해야지. 예? 좋은 말만 해야지. 다짐을 해요. 내가 우리 도만한테 내가 이제 사과를 하고 내가 이제 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려고 의식적으로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안 돼요. 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무의식의 세계와 내가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결국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는 더 이해하기 쉽죠. 업식이라는 거. 업식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나도 뭐 이게 현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세계관을 봤을 때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깊은 잠재의식과 그 깊은 무의식의 세계, 이 업식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 노력하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돼. 왜?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게 퍼센트랑 95%는 내 삶을,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95%는 무의식의 세계가, 내 업식의 세계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삶을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깨어시켜봐야 되겠다. 에? 내가 내 업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바꿔낼 수 없으면은 나는 내 삶을 180도 못 바꿔낸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내 업식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만 공부하는 거, 심공하는 거, 시민 공부하는 거 이게 결국 내가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 시민을 이끌어내는 거, 시민을 밝히는 거,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내 무의식의 세계를 내 업식을 바꿔내는 겁니다. 업식을 바꿔내니 내 삶이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타고난 팔자대로 안 살아가고 팔자를 바꿔내면서 팔자를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입니다. 예. 다른 어떤 그게 크게 보면 그게 그 목적이에요. 내 업식을 바꿔내는 시민을 밝힌다. 내 본심을 드러낸다. 본심을 밝힌다. 육자지는 염송하면은 본심이 밝아진다. 본심 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매가 일어나더라. 그죠? 밝아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이렇게 내가 이쁘다는 소리를 해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게 일어나요. 여하튼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의식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내 업식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죠? 업식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공을 통해서 삼밀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꿔내는 수행을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인 학과적인 방법은 말을 자꾸 내뱉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 난 저 사람이 미운데 반대 이야기.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사랑스러워. 난 저 스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 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내뱉을 때 그것도 몇 번? 한두 번? 천번에 만만에 맞습니다. 100번? 안 됩니다. 1000번? 또 안 된대요. 10,000번, 10,000,000번을 해야 된대요. 자꾸 내뱉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 무의식이 바뀌어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신구의 삼업을 삼밀로 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바꿔져 있고 업식이라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현실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이 내 생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자꾸 내뱉는 문에서
미웃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내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예? 예.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겁니다. 심희령 목사님 내가 무의식의 세계는 미워요. 근데 나는 보살님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보살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하기 힘들면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도 몇 번? 10번, 20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밖에 난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구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구미를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왜? 내 무의식이 바뀌면 업식이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꼬부랑 지팡이 할머니 이야기 비유 이야기 했었잖아요. 비유 이야기에 그죠?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갔더니만은 의사한테 진찰받고 나오자마자 등을 쭉 펴고 들어오더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긴 지팡이를 줍디다. 짧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더니 긴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펴졌어요. 그게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죠? 꼬부랑 지팡이 생각이 그리고 작은 지팡이 그죠? 그런 부정적인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면은 내 삶이 내 몸과 마음이 꼬부랑 몸과 마음이 되고 꼬부랑 인생이 되고 구분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쭉 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쭉 펴야 돼요? 내 생각이 쭉 펴야 돼요. 내 말이 쭉 펴져야 되고 그죠? 내 행동이 쭉 펴져야 돼요. 꼬부랑돼 있던 것이 쫙 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아니면은 우리 가족간에 그죠? 우리의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은혜와 참회와 희사의 어떤 마음. 그게 뭐냐면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 가까운 분들에게 자주 내뱉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부간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부부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그러한 어떤 습관들이 그죠? 당뇨병도 치료될 수 있고 암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노화도 방지가 된대요. 그죠?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며느리가 미워. 속된 말로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며느라가 고맙다, 사랑한다, 다 네 덕분이다. 이런 표현을 억지로 혼자 100번 염송이란다. 100번 연습하다가 억지로 내뱉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나는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부부들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우리 보살님 각자의 얼굴 보면 나이보다 다 동안이죠. 그죠? 나이보다 다 동안인 이유가 보살님 각자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찔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자 어떻게 보면은 쉬운 듯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업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는 수행으로서, 그죠? 지는 염성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삼일행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진원봉도 갑니다.